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한 특별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금지하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남원시가 친일 화가가 그린 춘향 영정을 뒤늦게 철거한 가운데 새 영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춘향 영정을 복원하자는 주장과 새로 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수주를 미끼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브로커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건설업체에서 4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인천의 한 병원에 나온 70대 환자가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병원에 나와 버스를 타고 완주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한 특별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이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 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데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서만 적용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선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권고 수준인데요. 그러나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5인 이상 예약을 받거나 동반 입장을 수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겨울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방역을 강화한 만큼 지역민들의 참여도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 지역 코로나19 발생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21일 오후부터 22일 오후 4시까지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김제 2명, 전주, 군산, 완주 각 1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제 가나안 요양원 관련해 추가로 2명의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누적 확진자는 89명이 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693명으로 700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민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야만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측은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혜연 아나운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춘향전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춘향전 하면 아무래도 남원이 떠오르는데요. 이 남원에 춘향 사당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춘향 사당에 있던 춘향 영정이 얼마 전에 철거됐다고 해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사당에 있던 영정을 친일 화가가 그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철거 이후에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논란인지는 저희 취재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광안루원 춘향사당입니다. 이곳은 최근 천정 누수 예방을 위한 개보수 작업과 함께 춘향영정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친일 반민족행위 명단에 등재된 김은호 화백의 춘향영정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새 영정을 무엇으로 할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최초 봉안됐던 강주수 화백의 작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춘향제 출발할 때부터
광주수 작품을 춘향사당에 봉안을 했었. 그리고 60년간 지금 현재 춘향 향토박물관 수장고에 지금 보관돼 있다는 사실. 다시금 원래의 영정을 봉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남원 시는 새로 봉안할 춘향 영정을 결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강주수 화백의 작품과 새로운 춘향 영정 홍보 필요성을 묻는 질문들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또 춘향 영정 작품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학술 연구 영역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친일 작가 논란이 있었던 기존 춘향 영정 철거 이후 시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정확한 공증을 거쳐 추후 문제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봉안된 지 60년 만에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친일 화가의 춘향 영정. 1931년 춘향사당을 처음 건립했을 때 민족혼을 다시 살리면서 그 뜻을 기릴 수 있는 춘향 영정이 결정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전북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수주를 미끼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광주 지역 모 건설업체로부터 4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완주 군수의 측근에게 이 업체 공사 수주를 청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족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인천의 한 병원에 나온 70대 환자가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22일 오전 10시 20분쯤 완주군 소양면 한 갈대밭에서 70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이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전날 오전 병원에 나와 버스를 타고 완주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와 그린 산업단지가 공사를 시작한 데 이어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가 21일 새만금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집약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새만금에서는 해상풍력과 육상,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메카 조성과 더불어 앞으로 새만금이 나아갈 청정뉴딜과 관련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그린뉴딜 특위가 새만금에서 진행한 새만금 관련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규창 한화큐스의 파트장은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2050 탄소 넷제로에 따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이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고 지금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 위원장을 맡은 안호영 의원도 탄소 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도 잇따라 탄소 중립 선언 대열에 합류했고 새만금에서 RE100 협약이 이뤄진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하지만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조력 발전은 새만금 마스터 플랜 변경과 각 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표자인 조재희 주식회사 이산 부사장은 새만금 일대는 최적의 조력 발전 개발지라며 시화호와 같은 심각한 수질 오염을 해수유통과 연계한 조력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이해 당사자 간 조율과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은 물론 가장 중요한 새만금 운영 수위 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그린뉴딜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다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2020년도 3차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중심 시가지형 신풍지구 뉴딜 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6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제역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 재생과 지역 공동체 재생, 생활 환경 재생을 추진해 쇠퇴한 상권을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필터 생산업체 3A씨가 정읍 첨단 산업단지 내 공장 확장을 내용으로 한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3A씨는 첨단 산단 내에 37억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생산시설 확장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투자 보조금 지원 등 행정적 필요사항에 대해 협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선으로 내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20곳에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와 교통 신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와 교통 신호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절도와 사고 예방을 위해 남원 지역 50여 개 마을 전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1억 5천만 원을 들여 50개 마을에 30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 내 520여 개 마을 전체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시는 내년부터는 이들 마을에 노후된 CCTV를 차례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퇴자 작업 공간 참여자들의 작품 전시회가 남원시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작품 전시회는 전북 지역 은퇴자 작업 공간 참여자의 작품 전시를 통해 공방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은퇴자 작업 공간 목금토 공방은 연 3회 목공 기초 과정을 운영하며 월별 주제를 정해 목공 체험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하는 것들은 2022년 목공 수강생들이 한 작품들, 또 공방을 통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지역화폐인 순창사랑상품권 금액 가운데 일정액을 사용해야만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창군은 최근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상품권 금액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지역상품권 245억 원을 발행해 100% 판매를 완료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현재까지 2억 5천여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에도 하늘의 표정이 흐리겠습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0도, 최고 기온 11도로 날은 많이 춥지 않겠는데요.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과 나쁨 수준을 오가는 만큼 반드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기온도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는데요. 아침에 4도, 한낮 8도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수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임실이 영하 5도로 가장 낮겠고 남원과 순창은 영하 4도, 김제가 0도 보이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모두 영하권 기온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이번 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성탄절 전날인 목요일뿐 아니라 주말인 일요일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만큼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특별 방역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이 23일 0시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네, 모두가 지쳐있는 지금 힘은 모으되 몸은 잠시 떨어져야 이 고비 넘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